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동차 연료 게이지는 단순한 기름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 폭발이 여러분의 지갑과 통장과 밥상을 동시에 날려버릴 그런 폭탄입니다. 그리고 그 도화선에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미군과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습이 시작된 지 정확히 17일째입니다. 언론은 제한적 타격이라며 애써 불안을 잠재우려 했지만 시장의 피냄새를 맡은 자본은 이미 대규모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대동맥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이곳을 봉쇄하는 리스크가 마침내 정점에 달했습니다. 언론은 숫자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중동 사막에서 벌어지는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닙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를 가볍게 찍고 올라가 $150를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방어선을 뚫고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솟는 중입니다.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원화의 가치가, 통장 잔고가 그야말로 휴지 조각으로 타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불씨는 이미 여러분의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1970년대 오일 쇼크를 뛰어넘는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 쓰나미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대비 없이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20년간 쌓아온 자산을 하룻밤 사이에 날려버릴 것입니까? 오늘 경제 흐름은 이 전쟁의 실체를 낱낱이 해부합니다. 눈을 감지 마십시오. 고통스럽더라도 팩트를 직시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거시 경제의 지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파괴합니다. 뉴스 앵커가 배럴당 $130를 말할 때 그 숫자 뒤에는 수백만 개의 무너지는 삶이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새벽마다 서울로 식자재를 배달하는 45세 화물기사 김태준 씨, 그리고 인천 남동공단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55세 중소기업 대표 박성민 씨.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 호르무즈 봉쇄가 시작된 순간부터 앞으로 30일간 벌어질 연쇄 붕괴를 시뮬레이션 하겠습니다. 17일 전 이란 공습 뉴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 김태준 씨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디 멀리서 저러다 말겠지. 하지만 그 순간 두바이 원유 선물 시장은 이미 패닉 매수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선물 시장은 현실보다 6개월 앞서 움직입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는 순간 세계 원유 공급의 5분의 1이 사라진다는 것을. 그날 밤 WTI 유가는 전일 대비 $12 폭등하며 배럴당 $97를 기록했습니다. 김 씨가 모르는 사이 그의 생계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의 초침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2,200원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150km를 달리는 김 씨의 한 달 유류비는 기존 1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단숨에 폭등했습니다. 문제는 배달 단가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기름값이 오른다고 화물 단가가 즉시 오르지 않습니다. 계약은 반기 단위, 협상은 3개월이 걸립니다. 운전대를 잡을수록 오히려 적자가 나는 기형적인 구조가 시작됩니다. 김 씨는 결국 마이너스 통장에 손을 댑니다. 잔고에 음수 마이너스가 찍힌 화면을 처음 보는 아내에게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기는 화물차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틀어막히자 원유에서 추출하는 나프탄의 부서 가격이 10일 만에 2배로 폭등했습니다. 나프탄은 플라스틱과 합성 섬유의 기초 원료입니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박성민 씨의 공장은 오늘부로 가동을 멈췄습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채 공장을 돌리면 하루에 수백만 원씩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직원 15명은 오늘 당장 무급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20년 함께 일한 직원들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유가 폭등은 모든 물류의 비용을 끌어올립니다. 김태준 씨 같은 화물 기사들이 운행을 포기하자 물류 대란이 시작됩니다. 신선식품 가격이 3,040% 폭등하고
플라스틱 용기 부족으로 가공식품 생산마저 차질을 빚습니다. 밥상 물가가 붕괴됩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비까지 연쇄적으로 오릅니다. 대형마트 생필품 코너에서는 품절 딱지가 하나둘 붙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언제나 준비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가 상승이 아닙니다. 에너지 위기, 물류마비, 기업 채산성 악화, 대량 실업 및 임금 동결, 가계 소비 파탄. 이것이 바로 중동의 폭탄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터지는 방식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데스 스파이럴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돌기 시작하면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말합니다. 국내 비축유가 100일치 이상 확보되어 있으니 안심하라고. 과연 그럴까요? 뉴스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냉혹한 숫자가 말하는 팩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축유는 정유 가동을 위한 임시 완충제일 뿐입니다.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비축유는 증발하고 정유소는 멈추고 그 다음은 우리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비웃지만 지금 한국이 마주한 상황은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보다 훨씬 더 기형적이고 위험합니다. 73년 당시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24%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경제 성장률도 두 자릿수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성장률은 12%대를 맴도는데 우리 머리 위에는 1968조 원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가 얹혀 있습니다. 강남의 음마 아파트 8만 채를 현찰로 살 수 있는 상상조차 안 되는 빚의 산입니다. 73년에는 없었던 이 폭탄이 지금 이 순간 유가 상승과 맞물려 터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물가, 즉 인플레이션이 오릅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한국은행은 꼼짝없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거나 최소한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버텨야 합니다. 영끌에서 집을 산 3040세대,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폭발한다는 뜻입니다. 유가는 치솟아 실물 경제를 박살내고 고금리는 이자 폭탄이 되어 가계를 박살냅니다.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폭등하는 이른바 최악의 경제. 질병, 스태그플레이션의 완성입니다. 1970년대 미국이 이것을 경험했을 때 1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산 셰일 오일로 버팁니다. 유럽은 노르웨이와 러시아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대한민국 수출 주도형 경제의 심장인 정유, 석유화학, 해운과 항공산업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리는 치명상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려면 전력이 필요하고 그 전력의 상당 부분이 석유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전달하지 않는 진짜 공포의 실체입니다. 유가는 달러로 거래됩니다. 유가가 오르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동시에 한국 경제 불안으로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면서 원화는 약세를 맞습니다. 이중으로 얻어맞는 구조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환율은 800원대에서 1700원대로 2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당시 기업들은 달러 부채에 짓눌려 줄도산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이미 환율이 심리적 방어선 1,50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은 곧 수입 물가 상승,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 고리는 스스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거대한 위기가 몰려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위기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부의 추월차선이 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집을 잃은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시기에 부동산을 매집해 인생을 바꾼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촉발한 경제계급의 재편에서 당신은 부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희생양이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할 3가지 생존 매뉴얼을 제시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원화 가치는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추락합니다. 환율이 요동칠 때 유일한 피난처는 기축 통화인 달러입니다. 지금 당장 의미 없는 국내 주식 물타기를 멈추십시오. 유동성을 확보하고 달러 자산 혹은 달러 연동 ETF로의 전환을 검토하십시오. 외화 예금, 달러 RP, 미국 단기채 ETF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투자는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십시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갑니다. 현재 56%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10%로 올라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월 200만 원 이자가 350만 원이 되는 날, 가게는 버티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구독 서비스, 불필요한 소비를 칼같이 끊고 변동금리 대출의 원금을 줄이십시오.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시점입니다. 부채의 사슬이 당신의 목을 조르기 전에 스스로 끊어내야 합니다. 먼저 갚은 자가 살아남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돈은 흐릅니다. 방향이 바뀔 뿐입니다. 유가 급등과 공급망 붕괴 속에서 가치를 방어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금골드과 같은 실물 자산, 에너지 인프라 관련 방어주, 원자재 ETF가 그 후보입니다. 국내 증시 전체가 흔들릴 때 이러한 자산들은 상대적으로 가치를 보존하거나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시되 반드시 전문 투자 상담사와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생존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통장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언론은 여러분이 패닉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 할 뿐입니다. 스스로 무장하고 팩트를 직시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1997년 그 지옥 같은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그 이후 20년의 삶을 갈랐습니다. 지금도 같습니다. 위기의 파도는 이미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본시장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진실을 추적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 구독과 좋아요는 알량한 응원이 아닙니다. 이 미쳐 돌아가는 경제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당신의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태가 국내 부동산 PF 시장의 연쇄부도에 미칠 파장을 해부하겠습니다. 한국 부동산 신화의 뇌관이 터지는 순간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